손흥민 가던 놈들 다 어디 갔냐? 손흥민 없이 오브 테머스도 모시기는 토트넘 막장 경기력에 토트넘 팬들 역대급 태세 전환 난리나 버린 현지 반응 키키읍. 역시 소니가 있어야 돼. 토트넘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테머스 위더 램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브 리그에 해당하는 내셔널리그 소속 테머스의 연장전 접전 끝에 3에서 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아스널에 덜미를 잡혀 3라운드 탈락했던 2013에서 14시즌 이후엔 11시즌 연속 FA컵 4라운드 진출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최상위 프리미어리그 팀 중 유일하게 오브팀과 만나는 행운의 대진을 받고도 졸전 끝에 연장전까지 끌려가 주전 선수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이 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주장 손흥민도 벤치에서 90분을 보낸 뒤 연장전에 돌입하면서 티모 베르너 대신 투입돼 끝날 때까지 뛰었다. 손흥민은 팀이 1에서 0으로 앞선 연장 후반 2분 대한 쿨루세브스키의 추가골 당시 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공식전 7번째 도움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 6도움을 포함해 이번 시즌 손흥민의 전체 공격 포인트는 14개, 7골 7도움로 늘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3을 줬다. 손흥민은 연장 전반 막바지 상대 자책골로 토트넘이 선제 결승 득점을 뽑아내는 발판이 된 프리킥을 얻어냈고 연장 후반 2분엔 대한 쿨루세브스키의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7호 도움을 작성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 교체 선수 중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가 8.7점으로 양팀 최고점을 받았고 페드로 포로와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가 8.1점을 기록했다. 통계 매체 품목도 비수마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8.7점을 매긴 가운데 손흥민은 교체 선수 중 가장 높은 7.2점을 얻었다. 품목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슈팅은 없었으나 패스 성공률 84%, 19분의 16, 기회 창출 2회 등을 기록했다. 이날 토트넘이 상대한 테머스는 잉글랜드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리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의 내셔널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24개 팀 중 16위에 머문 팀이다. 샌드위치 업체 사장, 벽돌 기술자, 금융상담사, 아카데미 코치 등 본업이 따로 있는 파트타임 선수들이 즐비하다. 앤디 피크스 감독조차 한 대학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며 감독 일을 병행하다가 이번 토트넘과 대결이 성사되면서 정규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축구 환경에선 토트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팀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런 팀을 상대로 주전급 선수를 다수 내보내고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약 4,000석 규모의 더 램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거리가 무척 가깝고 그라운드는 인조 잔디라 토트넘으로선 경기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경기 시작 직전엔 테머스 골키퍼가 서 있던 쪽 골대의 크로스바 쪽 그물에 구멍이 난 하자가 발견돼 시작이 약간 지연되기도 했다. 본업이 건물 측량사인 테머스의 자스신 골키퍼가 직접 고쳐보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른 선수가 동료에 목마를 타고 올라가 테이프로 그물을 크로스바와 연결하는 보기 드문 장면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골대 수리에 성공한 테머스 측면 공격수 베크라이 에노루가 경기 시작 약 30초 만에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슈팅을 날려 경기 초반 안팎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슛은 안토닌 킨스키 토트넘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다. 전반 32분 양팀을 통틀어 첫 유효 슈팅인 토트넘 제임스 매디슨의 오른발 중거리 슛은 신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테머스 홈팬들의 환호성을 끌어냈다. 전반 38분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매디슨의 페널티 지역 왼쪽 오른발 슛도 싱에게 잡히며 결국 전반은 0에서 0으로 마쳤다. 후반에도 싱을 비롯한 테머스 수비진의 육탄 방어를 좀처럼 뚫지 못한 토트넘은 후반
23분 무어와 미드필더 파페 사르를 빼고 도미닉 솔랑케와 루카스 베리바를 내보냈으나 연장전을 피하지 못했다. 연장전엔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 제드 스펜스까지 교체 카드로 가동하면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아나갔고 101분 만에 테머스의 자책골로 균형이 깨졌다. 손흥민이 중원에서 얻어낸 프리킥 때 키커로 나선 페드로 포로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낮게 찔러졌고 존슨의 크로스에 이은 골대 앞 혼전에서 테머스 미드필더 네이선 치쿠나의 발을 맞고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며 선제 결승골이 됐다. 연장 후반 2분엔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에 이은 쿨루세브스키의 추가골이 터지며 쐐기를 박았고 연장 후반 13분 존슨의 자축포도 터졌다. 속보, 초대박, 이강인 플러스 손흥민 한솥밥 보인다. 토트넘, 맨유 플러스 뉴캐슬 플러스 노팅엄과 함께 리 영입 관심. 글로벌 매체 온더민이 든 12일 한국 시간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합류에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린 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구애를 받고 있다. 이강인은 다시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메르카토는 지난 6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 라고 전한 바 있다. 매체는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름 중 하나이다 라며 올 시즌 PSG에서 24경기에 나와 6골 2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을 보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2개 클럽이 스카우터를 보낸 게 수차례 목격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보를 요청했다 라며 이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영입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PSG가 이강인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뉴캐슬과 맨유 모두 이강인이 스페인 라리가 RCD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연결됐던 팀이다. 이중 맨유는 과거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이 몸담았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클럽이기에 이강인의 맨유 이적설은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맨유는 이강인을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 대체자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 로컬 보이인 레시포드는 최근 감독 눈밖에서 방출 명단에 올랐고 현재 AC 밀란 등과 이적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지난 10일 이적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어려 선수가 후배 아모림 감독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며 최근에 거론된 선수 중 한 명은 PSG 공격수 이강인으로 그는 1군에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리그 2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은 이적을 원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3,300만 파운드, 약 595억 원의 팀을 떠날 수 있을 라며 그는 2023년 7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했지만 이적 후 주로 교체로 출전했다 라고 했다. 또 이강인은 2024-25 시즌에 리그 1에서 단 9경기만 선발 출전했지만 6골 2도움을 기록했다 라며 이로 인해 축구 통계 매체 F브레프는 이강인을 2024년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발롱도르 2위를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의 슈퍼스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비슷한 선수로 평가했다 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강인과 비니시우스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며 뛰어난 볼 운반 능력, 상대를 제치고 안쪽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 등이다. 다만 이강인은 반대쪽 측면에서 이를 해냈다 라며 이강인을 2024 발롱도르 2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비교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맨유에서 이런 자질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는 엄청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강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레시포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고 아모림만의 센세이션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강인은 1월에 레시포드가 떠날 경우 훌륭한 대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는 공격수 뒤에서 공격적인 역할 중 하나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맨유의 현 공격 영역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캐슬과 맨유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널도 이강인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7일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파리 생제르맹의 한국인 포워드인 이강인일 수 있다 라며 만 23세인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 위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즌 리그 1에서 16경기에 출전해 6골을 넣은 이강인은 아스널에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가격표는 부담스럽다 라며 하지만 PSG가 영구 영입 옵션이 있는 임대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면 아스널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강인은 최근 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들이 자신을 왜 원하고 있는지 증명했다. PSG는 1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생테티엔과의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2에서 1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면서 기회 창출을 7번이나 기록했고 시즌 3호 도움을 올리며 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축구 팬들을 흥분시킨 가운데 이강인을 노리는 영국 클럽이 추가됐다. 이 중 하나는 손흥민과 양민혁이 있는 토트넘 호스퍼이다. 온더미닛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이어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도 PSG 미드필더 이강인에 관심을 보였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맨유와 뉴캐슬은 PSG와 접촉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라며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밑에서 PSG 주전 선수로서 순위가 떨어졌고 보도에 따르면 PSG는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트넘과 노팅엄 또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라며 하지만 두 클럽 모두 4천만 유로 약 601억 원로 평가되는 이강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여름 이적 시장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한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며 스페인 라리가 강호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을 주시 중인 클럽 중 하나라고 했다. 토트넘이 만약 이강인을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 선수를 무려 3명이나 보유하게 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최근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돼 2026년 6월까지 토트넘과 동행할 수 있다. 최근엔 2006년생 윙어 양민혁이 토트넘에 합류했다. PSG는 이강인의 경기력과 그가 클럽에 가져온 마케팅 효과에 만족해 이강인을 매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트넘 등이 PSG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이강인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이강인의 미래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